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16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사법 위기에 몰려있는 벼랑 끝에 가 있죠. 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이 살 길은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10월 되면은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고 이러면은 내년 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면 모든 것이 읽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해서 뭔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그 뜻을 본인의 살 길을 찾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건이 분열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 의석이 108석이죠. 그러니까 100석 이하로 무너져야 됩니다. 이 탄핵, 대통령 탄핵이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또 개헌을 하더라도 임기단축 개헌을 또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지금 108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8명, 9명 이상을 이탈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 무슨 이 탄핵 법안 이런 것도 막 내고 있는데 특검 법안 같은 것도 내고 있는데 이것도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은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윤, 친한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계속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아야지 이재명의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잠재적으로 친윤, 친한 이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법이죠. 최상병 특검법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탄핵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직권 남용이라는 밀어붙이고 있는데 벌써 2번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3번째 또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더 독소조항을 막 집어넣어서 발의를 했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노립니다.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법안, 그러니까 대법원장,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죠. 자, 그런데 그때 이재명은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2번째 게 또 폐기가 되니까 3번째 법안을 발의를 한 상황인데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 안에서도 최상병 특검은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된다. 무슨 제3자가 아니고 누가 특검을 하더라도 이것은 정쟁거리고 또 위헌적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이 상당히 있죠. 그쪽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그래, 한동훈이 그때 제안했던 것 하자. 최상병 특검 하자. 제3자 추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딱 일단 얼핏 보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최상병 특검법 절대 안 된다는 쪽하고. 그래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는 제3자가 추첨하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하고 이 양쪽이 대립을 했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변한 상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대립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이 수용을 한다. 한동훈 안을.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나겠죠. 국민의힘 안에서. 자, 지금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야지 이재명은 살 길이 또 생기는 겁니다. 갈라치기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박찬대가 나섰습니다.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죠. 이재명이 돌아올 때까지 이번 1월 날 다시 전당대회에서 돌아올 때까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 박찬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동훈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복선이 깔렸고 함정도 들어있는데 오늘 가눈클럽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박찬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찬대 이야기는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협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던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을 수용을 하겠으니까 시일 내에 결단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한동훈 안을 수용하겠다 이 뜻을 밝혔다 해서 언론들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열시키기 위한 갈라치기지 이게 진짜 그렇게 할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 한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열흘의 시간을 주겠다. 열흘의 시간을 주겠다. 특검안 발의하라. 왜 열흘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이재명이 이제 모레면 돌아오죠. 모레면 당대표 돌아오고 박찬대는 이제 대표 권한 대행 내려놓죠. 그런데 이재명이 돌아오는데 이재명은 그 전에 당대표 할 때 이 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일축을 했었습니다. 제3자 특검안은 못 받아들여. 이렇게 일축을 했었죠. 그런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것을 이 여건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체면이 구기죠. 그러니 이재명이 돌아오기 전에 직무대행인 박찬대에게 시켰겠죠. 박찬대, 당신이 그 받아들인다고 해. 내가 거짓말, 내가 말을 바꿀 수는 없잖아. 뭐 이렇게 된 거겠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박찬대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 결단을 못 내릴 경우 당 내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는 상실 특검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국정조사 병행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렇게 해서 상실 특검 그거죠. 국회 규칙을 바꿔서 또 상실 특검의 특검 특별검사도 민주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바꿔서 하겠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어쨌든 하겠다는 겁니다. 특검을 하든지 또 이재명은 국정조사도 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뭐 이것을 꼬투리를 잡아내겠다. 그래서 탄핵 정부를 몰고 가겠다는 의도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한동훈 대표는 어떤 그 반응을 보였을까요?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죠. 근데 그 전에 또 말씀드릴 것이 이준석 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또 여기 그 박찬대 말에 부안해동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이제는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안을 구체화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준석 쪽에서도 부안해동을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쪽에 장단을 맞춰서 자, 한동훈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적극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허를 찔렀습니다. 역습을 했습니다. 기습이죠. 자, 입장문 내용은 이겁니다. 한동훈의 입장문.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 특검 조사 대상에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자, 그때는 이 당대표 입장이 아니었고 지금 당대표니까 당의 중재를 다 모아서 결정을 하겠다.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 필요하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변동됐다는 그 이야기도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나오고 있죠. 뭐냐면은 제3자 특검법을 제안을 했을 때는 그때는 민주당이 두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안을 했으면은 민주당이 받아들이려면 서로 절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일축을 했습니다. 일축을 하고 이재명도 그 제3자 특검법 받아들이지 못해 이렇게 한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밀어붙여서 이 탄핵안을 가결을 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투표까지 가서 폐기가 됐죠. 그런데 또 제3 번째 또 더 독소조항이 포함된 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 두 번째 발의를 했을 때하고 그게 폐기가 되고 세 번째 또 발의를 하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왜 이 허를 찔렀다고 말씀을 드린, 그 역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은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을 해야 된다. 제보 공작 의혹 그거죠. 뭐 해병대 단톡방에 김건희 그 여사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 이것을 의혹을 제기했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이 그것은 공작이었다. 김기현이라는 변호사, 이 민주당으로 그 예비 후보도 했고, 민주당 의원 보좌관도 했고, 심지어 박종훈 그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사고, 이런 사람이 마치 제3의 제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공작을 했죠. 그리고 장경태, 민주당 장경태 의원 쪽과 서로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장경태 보좌관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진실은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구명 로비를 했는지 그 진실은 상관없다. 그냥 우리는 영웅만 만들면 된다. 영웅 누구? 김기현 변호사. 그래서 상처만 입히면 된다는 이야기죠. 특검 거리만 찾으면 된다. 진실은 상관없다. 자, 그게 이 제보 공작 의혹입니다. 그런데 지금 3차 그 발의한 그 제3명 특검법의 독소 조항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거죠. 바로 이겁니다. 구명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김건희가. 그래서 김건희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3차 특검 법안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공작이라고, 공작으로 판명되고 있는 걸 왜 수사 대상에 넣느냐. 그 공작 자체를 수사하자. 공작을 수사하자. 김건희 개입이 아니고 공작을 수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민주당 쪽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들이 다 공작을 벌여놓은 것이 들통이 나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탄핵의 꼬투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 제3명 특검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동훈 대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위헌적 특검법안이라고 못을 박죠.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하죠. 그 2차 때 발의했을 때는 이재명이 거부해놓고 또 한다고 하고 폐기가 됐는데 더 독소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김건희 수사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더 강하게 막 나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그 한동훈 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거죠. 갈팡질팡 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면은 여권을 갈라치기, 윤석열 한동훈을 갈라치기 해야 되니까 오늘 박찬대의 그런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